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결혼 12년, 이혼 10년인 내가 인생과 사랑에 관해 깨달은 것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일부 영상 안 보신 분 있으면 이 영상 시청 후 일부 영상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결혼 12년, 이혼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혼 후 싱글로 긴 시간을 보내며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생과 사랑에 관해 깨달은 것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나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 분들, 이혼 후 새로운 사랑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혼 후 홀로서기 하는 분들 있으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결혼 12년, 이혼 10년 차인 내가 인생과 사랑에 관해 깨달은 것 3가지. 첫 번째는 이혼 후 홀로서기 잘하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자입니다. 제가 이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이혼 후 홀로서기를 잘한 지인이 이런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이혼한 사람만 만나면 결국 사회 부적응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이 말이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이혼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이혼 후 홀로서기를 가로막게 되더라고요. 흔히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말 많이 하죠. 내가 이혼 후 홀로서기를 잘하고 싶다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과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받으며 지내야 합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못해 허우적거리는 사람보다는 홀로서기를 잘해서 자신을 지켜가며 살고 있는 사람들과 교류해야 합니다. 주변에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만 있으면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5%이고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10%,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6%, 반대로 내가 불행하면 내 친구가 불행해질 확률은 15%, 내 친구의 친구가 불행해질 확률은 10%, 친구의 친구가 불행해질 확률은 6%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가까운 인간관계일수록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고 연락하고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인간관계뿐 아니라 SNS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먹방, 유튜브 영상만 찾아다니거나 돈을 모은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쇼핑하는 영상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 잘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나 연인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늘 연애 삽질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면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의지는 나약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을 박차고 나와 좋은 인간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그게 이혼 후 홀로서기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전 배우자 흉보지 말자입니다.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TV 프로에 최고기 육개잎 커플이 있었는데요. 전 시아버지가 손녀 솔리피 앞에서 엄마인 육개잎 흉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솔리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워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흔히 하는 실수가 자녀 앞에서 전 배우자 흉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전 남편을 나쁜 놈으로 이야기하면 내 자녀는 나쁜 놈 딸인 거고, 전 부인을 몹쓸 여자로 얘기하면 내 자녀는 몹쓸 여자 아들인 겁니다. 부모의 상처를 아이들에게 넘기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뿐 아니라 전 연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이별 후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있습니다. 어느 유명 연애 유튜버가 자신은 헤어진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헤어진 연인에 대해 떠벌리고 다니는 건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내가 그때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난 거라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 만난 건 내가 그때 딱 그런 사람 만날 그릇이었던 겁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 배우자, 전 연인 흉보로 다니면 잠깐의 마음은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에도 비슷한 사람과 어느 카페에 앉아 전 배우자, 전 연인 흉보고 있는 자신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혼 후 홀로 서기를 잘하고 싶다면 과거의 사람의 연연해 하거나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이혼은 실패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다입니다. 흔히 이혼은 인생에서 실패라고 하는데요. 이혼 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혼이 실패일 수도 있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중년 남성분이 이혼 후 일도 안 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노부모가 벌어온 돈으로 아들과 손자까지 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중년 여성분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을 성실하게 다녀 정직원이 되었고 힘든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일과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즐겁게 사는 분도 봤습니다.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무기력에 빠지면 이혼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전부가 되는 거고 이혼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살면 이혼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합니다. 이혼 후 홀로서기를 잘해서 모두들 이혼은 지나간 과거로 정리하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사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안 주는 남편을 가위로 찌른 50대 여성 기사를 봤습니다. 재혼 부부인데요. 남편이 결혼 초기부터 술과 도박에 빠져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고 가정폭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은 생계를 위해 일하던 식당에서 해고를 당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소주 3병을 마시고 사건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재혼은 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성분은 어떤 마음으로 재혼을 선택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잘못 선택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파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마다 비슷한 행동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나 실패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똑같은 실패를 막으려면 나의 행동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성을 만날 때, 또 연애를 할 때, 일을 선택할 때, 일상생활에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외로울 때 난 어떤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지 살펴보면 좋습니다.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똑같은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혼은 내가 홀로서기를 잘한 후 선택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전 종종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며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